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이렇게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라는 요 정의에 의해서 유비라고 하는 깨닫지 못한 자의 행위,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유비에서 진행되는 행위. 그래서 행들은 유비에서 형성하다.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라고 정의되었다 하는 것으로 앞 시간 행의 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유위에서라고 하는 유위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죠. 아는 대로 그러니까 탐진치의 영역, 중생이라는 영역, 이 부분을 이제 유위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거는 뒤에 삶의 메커니즘 쪽에서 하기로 하고 대략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역시 식과 명색입니다. 식과 명색이라는 이거는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요. 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인 내가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만난다는 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거 어떤 방법으로 만날까? 라고 하니 나야 내 마음대로 어떨지 몰라도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생겨먹은 대로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죠. 그래서 세상 생겨먹은 대로 우리가 세상을 만나야 되죠. 세상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육외입처로 생겨 있죠. 그래서 식과 명색인 내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식이 요렇게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되어야 세상을 만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음 혼자 세상을 만나지는 못하죠. 그래서 세상과의 접점을 필요로 하는데 안근, 이근, 내지 신근, 의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안식과 안근을 더해서, 즉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보는 주관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안처라고 하는데, 첫자는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인식의 주관인 육내입처가 생겨나죠. 요거 따지면 별거 아니죠. 과거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나, 즉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식은 안이비 설신,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에다가 의근까지 요렇게 식이 세상을 따라서 배분이 됐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몸이 색이죠.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색에는 욕이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색이라는 데는 세상도 있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나를 말할 때는
안의 색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밖의 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세상 생겨먹은 대로라고 말하는 그 중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밖의 색이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밖의 색을 안근 내지 이근이라는 안의 색을 접점으로 식이 만난다. 이렇게 볼 거고, 그런가 하면 존재하는 것들에는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식과 명색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자, 식은 이렇게 배분이 됐고 색은 이렇게 안의 색으로 배분이 됐고 안식과 안근이 보는 자로 되어 있다. 주관이 생겼다라는 것은 당연히 밖의 색이 함께하고 있는 대응관계죠. 뭐 이래 해서 요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배분을 하고 보니까 명이라는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명이 무엇냐라고 하니 경전은 정의하기를 네, 수상사 그리고 촉작의 이렇게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적되었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 수상사는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수상사 덩어리예요. 그런데 촉과 작의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면 법이라고 하는 아직 무언지 모르는 요거는 뭐 이러한 나와 세상의 대응 관계에서 보자면 남아있는 것이 수상사만 남아있다. 법은 근데 수상사는 물질 아니니까 색성향 미쪽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은 수상사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데 아까 봤지만 사는 행위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배분을 해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의 색과 밖의 색. 요만큼은 뭐 안팎을 떠나가지고 색이죠. 법의 수상행위 있고 요만큼이 식이고 이러면은 오온이라는 게 나를 구성하는 오온에다가 세상을 구성하는 밖의 색까지를 포함해서 오온이 좀 더 확장되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으로 설명되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요런 구성관계로 배분이 된다라는 거 뭐 대략 뒤에 우리가 자세히 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런 가운데에 이제 요 상황을 어떻게 이제 경전은 표현을 하나요? 여기에 위자나띠라는 말을 쓰죠. 위자나띠 행 다음에 이어서 보겠지만 식이 왜 식입니까? 라고 하면 위자나띠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이 6가지 식이 주관이 되어서 몸이라는 근을 접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요거를 이제 위자나띠 인식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아까 우리가 상에 대한 이야기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식작용에는 하나의 객관에 비해서 인식 주관은 2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이걸 말했었죠. 그러면 이제 식이라는 것이 근과 함께한 그래서
안입이설신의 내입처가 일단 보는 주관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공동의 주관이 있다. 그거를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명의 요소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명의 요소가 구체적으로는 욕탐이다. 참다, 라다. 요런 설명이 이제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런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그 결과로 식이 생긴다. 이래 되죠. 그리고 이 식도 어떻게 생기나요?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라고 해서 육식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내입처와 욕탐이라는 공동의 주관에 의해서 외입처라는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런 과정이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진원설미 누적된 내가 지금 세상의 구성에 맞춰서 배분되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보면 이게 가장 기본된다라고 말하지만 말할 때마다 어려워. 근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건데 그냥 혼자서 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혼자서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보는 일을 마음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몸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몸하고 함께 해야 보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상을 보는 거구나. 그런데 이 보는 자,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당장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마음과 몸이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거, 지난 과정 동안 내가 만들어 온 몸과 마음이 지금 세상을 보는 거구나. 요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연결 과정이 뭐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라는 것이 내입처고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온 거. 그래서 나라고 불리는 이것이 세상에 맞게 배분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과 명색이 배분돼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제 이야기인데 이건 여러분 조용할 때 앉으셔가지고 한번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사는 이야기가 그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인식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이 왜냐면 어쨌든 뭐 마음 이야기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드는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삶의 첫 번째 토대라면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토대라는 개념이 나왔죠. 바로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보는 대상을 아는 거지 본 대상을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삼사화합이라고 불리는 삼사화합 촉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죠. 지난주 무화특강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근과 경과 이식인지 모르는 근경식 삼사화합 이렇게 말해서는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사화합 촉해서 대상을 경험한다. 늘 말하는 거죠. 단만원도 법부님을 보고 단만원도 법부님이다라고 분별해 아는 것이 알불 몸통으로 하는 마음 식이다.
그리고 단만원도 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요거 수죠. 그래서 한 번 본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작용에서 식이라는 것과 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과가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식은 뭐 육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6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이 3, 4화합 촉해서 생겨난 수는 몇 가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게 락과 고 그리고 불고 불락 이렇게 나타나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3가지 느낌이 생겨났는데 이제 우리가 3, 4화합 촉을 우리 삶의 2번째 토대다. 그래서 촉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고 나면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누적된 것인 내가 세상을 만나서 배분되어 가지고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그 인식한다라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지난 삶이 누적된 그죠? 식의 무더기 식온이 그죠? 여러분 요 표현 아시겠죠?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가 몸과 함께 세상을 인식한 거거든요. 그 결과로 식과 수라는 2가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오고 나면 이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이 인식하는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촉에 의해서 이제부터 출발되는 새로운 지금의 삶이 진행된다고요. 그 새로운 지금의 삶의 진행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요 식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아니 색을 분별해 안 거니까 단만원도 보부님 보고 단만원도 보부님이라고 아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알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아주 혁명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단순히 알미 아니라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라고 주관이 객관을 보아서 보는 인식하면 거기서 객관에 대한 단순한 알미 생겨나는 게 아니라 객관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식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은 이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박보부님한테 여쭤본 거지만 심의식 중에 식이 어떻게 생기나요? 1차 인식에서 생기죠. 이렇게 우리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삶은 새로운 주역에 의해서 삶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무덕이고 여기는 한 알갱이로 생겨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죠. 출산된 식이다. 무더기인 식이 알맹이인 식 하나를 새끼쳤다. 낳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인식작용이 식과 수를 만드는 데까지 오면 이제 이 다음에 삶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의 진행을 경전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요 위자나띠. 위자나띠가 무슨 뜻이죠? 자나띠, 알다. 위, 분리, 분별. 이래서 분별해서 알다, 분별해서 안다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인식하다. 그래서 요거를 인식 이러는데 경전은 다시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출산된 시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 오면 이건 더 이상 지난 삶이 누적된 무더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더기가 새끼친 알맹이로의 시기예요. 알갱이로의 시기. 이제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식이기 때문에 식이하는 일은 역시 위자라띠인 거예요. 자, 출산된 식이 이어서 위자라띠를 하는데 누적된 식은 그러니까 무더기인 식은 외입처를 대상으로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출산된 식이 인식하는 일을 할 때는 경전이 알려주는 바는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정의할 때는 맛을 기준으로 쓴맛, 짠맛 이렇게 이제 분별을 말하지만 마테마티카의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라디 분별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수를 분별합니다. 라고 해서 식의 분별 대상이 외입처 말고 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43번 경에서 또 획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식이수를 인식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수한 것을 상한다.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라띠, 식한다, 분별한다. 해서 식이 수를 분별하는 과정에 상이 있다. 상이 중간에 있다. 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식과 수와 상이 분별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죠? 아까 이쪽 위자나띠 할 때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내입처와 욕탐이라는 두 개의 공동 주관을 말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식이 수를 분별하는 데에 상이 간섭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 지난주 본 거죠? 산자나띠. 산자나띠 뭐였어요? 함께 알다 했잖아. 그죠? 함께 알다. 식이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데 상이 거기에 나도 같이 알자 라고 함께 참여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의 객관, 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객관에 식과 상이라는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인식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위자라띠 인식한다라는 거는요. 이건 어쨌든 무언가 하여간 작용이잖아요. 인식하면 어쨌든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김보부님, 인식하면 결과가 생기겠죠? 우리 여기 내입처와 욕탐이 공동으로 인식했을 때는 식이라는 것이 결과물로 생긴 거죠. 근데 결과가 식만은 아니죠. 수도 3,4화합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이어지는 결과죠.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인식된 결과물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식이수를 상과 함께 인식한 이때도 무언가 결과가 생기겠죠.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 자,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건 삶의 메커니즘은 뒤에 가서 보기로 하자고요. 오늘은 내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되도록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상이라는 것이 식이 보는 그 일을 나도 같이 봅시다 라고 공동의 주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이 경전이 무아다 오는 그래서 병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 상은 병든 상도 있고 병들지 않은 거. 우리는 치유된 상이라고 해요. 요거 표현 재밌어요. 한국 사회에서 요즘 가장 핫한 용어가 뭐냐 하면 힐링이잖아. 힐링의 끝자리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불교 공부에 의하면 힐링의 마지막 자리가 상이 병든 것을 치유하는
이 힐링이야. 이 힐링은요, 모든 것에 대한 힐링이야. 심지어 이거는 죽는 일까지도 해결하는 힐링이야. 그죠? 이거 되면 아라한대여가지고 했다라는 거니까 불사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상이라는 게 구분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상이 참여를 하니까 어떤 상이 인식작용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식의 결과가 생겨날 때 생겨나는 곳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까인가? 아니지. 우리가 그렇지. 아까 시간에 봤죠. 상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결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만약에 치유된 상, 아라함의 어떤, 이건 뭐 사실은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아까 병법부님 말씀하셨듯이 아라함이 무슨 업을 지을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용어 자체가 다 중생들의 삶에 적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을 벗어난 완성된 경지를 설명하기는 언어적으로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어쨌든 아라한한테도 인식작용은 무언가 함께 해야지 뭐. 그때 치유된 상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된 상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랬을 때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깐만 좀 보고 가자면 교재에 265페이지. 네. 자, 265페이지에서 제가 여기가 이제 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리거든요. 뭐 상도 엄청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6번 종류. 지금 우리가 이 얘기잖아요. 그죠? 상이 어떤 상이 간섭해서 어떤 삶을 만들까? 질을 만들까 하니까. 그 중에 보면 종류 1. 존재를 설명하는 경향이랬죠. 존재를 설명하는데 전도된 상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 표현이 그대로 전도된 상은 병든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도되지 않은 상은 치유된 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 치유된 상은 어떤 게 있어요? 무상고 무와 부정이 있죠. 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것이 치유된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중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해탈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해탈된 삶의 상태가 됐으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치유된 상황, 치유된 삶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요거는 끝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전도된 상에는 상라가 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잘 봐야 돼요. 그 바로 밑에 2번 해가지고 수바산야 정상의 구분 이랬죠. 정상이 뭐냐 하면 전도된 상 상라가정 중에 정이라는 상이죠. 그 정이라는 상이 다시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상, 색상, 무색상. 욕계 수준의,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경향, 욕상. 색계 중생 수준의 경향성, 색상. 무색계 수준의 경향성, 무색상.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빠띠가 샀냐 해서 저항의 상 이게 있어요. 자, 오늘은 그만큼만 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병듦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의 실상 이러면 무상고 무아 그렇게 말하죠. 삼법인 무상고 무아인데
이거를 잘못 보는 거예요. 존재를. 존재에 대해서 삶의 과정이 인간들 같으면 뭐 욕계중생 수준의 업을 지어가지고 욕계중생 수준의 상이 잠재해 있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병든 상이라는 거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못 보는 거죠? 무상은 상이라고, 고는 락이라고, 무아는 아라고, 요렇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시기수를 인식하는 거기에 상이 간섭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중생의 특성을 가지고 경향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상락아의 상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상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질적. 같이 그래 질적.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게 김보부님 존재라는 게 이게 중생이겠죠. 중생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중생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되잖아. 그게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이라는 낮은 질적 삶을 사는 존재, 색계 중생이라는 중간의 질적 수준을 사는 존재, 무색계 중생이라는 높은 질적 수준을 사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락아의 상이라는 이런 경향에 의해서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의 질적 수준이 여기 질적 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여기에다가 부정과 대응하는 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말, 수바라는 말 자체가 이제 깨끗하다 이건데 뭐 아름답다라고도 말하고 이러지만 아마도 그런 얘기 같아요. 원래는 이 욕계 중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이 소유를 동력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소유라는 것, 그 소유라고 하는 어떤 오염원에 붙잡힌 소유라는 낮은 삶의 가치에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 치유된 상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삶을 보고는 에이고 그렇게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의 질에 오염된 그거는 더러운 거요. 깨끗하지 않은 거요. 이렇게 보아야 그걸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거지 뭐 갖는 소유하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부정함을 보지 못하고 그 자체를 좋다 이렇게 보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욕계 중생의 오염된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잘못 보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다, 오염 상황을 오염되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어떤 질적인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니 욕계 중생 수준의 욕상, 색계 중생 수준의 색상, 무색계 중생 수준의 무색상 요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방금 그 표에서 봤지만 정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 거죠. 그 이야기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게 좋다, 깨끗하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느낌을 분별하는 데에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괴로운 느낌을 느껴놓고 와 이건 좋은 거요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개념, 욕상, 색상, 무색상은 삶의 과정에서 즐거움이 경험되었을 때, 즐거움이 느껴졌을 때
요렇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렇다면 뭐 살다 보면 마찬가지 괴로움도 느껴지잖아요. 괴로움이 느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자리에 요 행복이 느껴졌을 때는 정상 이래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러는데 괴로움이 느껴졌을 때는 어떨까라고 하면 여기에 빠띠가 삼냐라고 해서 저항의 상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그냥 뭐 이런 삶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얘기로만 하면 병든 상, 치유된 상. 치유된 상은 무상고무와 부정. 모든 게 존재나 질적인 측면 다 해결된 거죠. 치유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중생들의 병든 상은 중생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경향성은 상락아의 상이다. 그리고 그게 욕계 중생, 무색계 중생,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라는 이 삶의 질적 구분을 하는 그거 정의 상이고 욕상, 색상, 무색상이다.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자면 빠띠가 삼냐 저항의 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일단 이러한 상이 인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1차적인 답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삶을 보자고요. 아마 저기 두 분은 지금 많이 까발거려. 뭐 그래도 이건 뭐 들어보자고요. 굉장히 그 반복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정은 시기수를 상해가 참여 가운데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라고 하는 게 락고 불고 불락 이러는데 뭐 보통은 이제 불고 불락 이거는 수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높은 느낌이다. 이래서 락하고 두 가지만 봐도 되죠. 우선 락이라는 느낌을 락과 고를 동시에 느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하자라고 할 때 우선 락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즐겁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출산된 시기 이제 직접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한 느낌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김법우님 이게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난 거야. 어떤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아 좋다라고 그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서 생겨나서 경험되고 있는 이 느낌을 그냥 모르고 후다닥 지나가 버리면 와 좋다라는 데 빠져 있느라고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와 괴롭다라는 데 빠져가지고 허둥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부처님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렇게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그때에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 내 안에 지금 생겨나서 경험되는 이 느낌, 즐거운 느낌이면 즐거운 느낌을 이것이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 생겨났다. 내가 그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보아가지고 요거 이제 삽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분명히 보아가지고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부작용을 만들지 않도록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의 개념에서는 바로 그렇게 시기 내 안에서 생겨나서 경험되는 즐거운 느낌을 분별하는데 그럼 뭐 생각하면 간단하죠. 뭐 기본적으로 즐거운 느낌이다. 이렇게 분별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즐거운 느낌이다 이래 되지를 못하는 게 중간에 같이 참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 이 상이라는 것이 함께 알자 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 이걸 보는 게 요점이죠. 우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순서가 그러겠지 뭐
먼저 내가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고 나면 그 존재의 상태가 욕계 중생일까? 뭐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상도 처음에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상에 상이 참여한다라는 이 얘기는 뭐죠? 자, 즐거운 느낌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식이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진행되기 전에 왜냐하면은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하니까 그 식이 분별하는 그 직접 과정 앞에서 이제 상이라는 경향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라는 경향은 어떤 경향이에요? 무상하다라는 것은 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야. 이게 무상한 거잖아요. 근데 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보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건이 해소되면 존재도 달라지는 요렇게 보지를 못하고 조건 뭐 그런 건 내 모르겠고 요거는 항상한 거예요. 항상하다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요, 지속되는 거요, 계속되는 거 요거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어요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을 식이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상의 상 항상 한다라는 경향이 딱 참여해가지고 잠깐 요 지금 경험되는 즐거운 느낌 요게 말이야. 요게 항상 한 거예요. 요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예요. 요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향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간단해요. 즐거운 느낌이 상이 참여해가지고 그거 즐거운 느낌이긴 한데 어떤 즐거운 느낌이냐 하니 계속되는 지속되는 유지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죠? 식이 즐거운 느낌이라고 아는 작용 중에 상이 간섭해가지고 그거 계속되는 거요? 이렇게 하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즐거운 느낌이구나. 요렇게 김보부님 요게 바르게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요렇게 아는 것을 왜곡된 알미라고 하는 거지 뭐. 잘못 안 거죠. 이 왜곡된 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노고부님 요거 뭘까요? 락이 내 안에서 이 행복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데 이거를 식이 이게 식이수를 1대1의 관계로 분별해야 한다, 인식한다 그러면 내 안에 행복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이 간섭한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상이 우선 작용하는 게 뭐냐 하니 이 행복한 느낌이 항상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유지되는 거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행복한 느낌을 변하지 않는 거, 유지되는 행복한 느낌 요렇게 잘못 알 거 아니에요. 왜곡된 알미 생겨난다고. 요거보님 그래도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의 사실은 초점이죠. 변보부님 이런 왜곡된 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무명입니다. 이게 무명입니다. 오늘 뭐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장황한 얘기를 해서 진도를 못 나갔는데 오늘 우리 무명을 아는 거로 해요.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에 대해서 경전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요. 우리가 보통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바로 무명의 본질 개념이 이거야. 느낌이 경험되었는데 이 느낌을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병든 상이 간섭하는데 1차적으로 중생 존재를 만드는 상락아의 병든 상이 간섭을 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상, 항상하다. 이게 간섭해서 이 상이 계속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왜곡된 알미 생겨나는, 이렇게 생겨난 왜곡된 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이게 무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명입니다. 예, 뭐라고요? 왜곡된 암을 못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암. 근데 약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오늘 계속 말하지만은 우리 그 심오한 삶의 끝자락을 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느낌에 대해서 항상하다라는 상, 경향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느껴진 것이 고정된 거다. 변치 않는 거다. 이러한 느낌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다. 요렇게 잘못 한 것. 느낌에 대한 1차적인 왜곡된 알미 무명이다. 예, 요걸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왜곡된 알미 생겨났어요. 무명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또 좀 진행되는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것을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것이다,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제 이 인식 과정, 식이라는 마음이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표현을 하자면, 야, 이 행복한 느낌이 유지되는 것이네? 지속되는 것이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주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행복한 상황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주는 이 행복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행복한 상황을 우리가 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버릴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보통 보면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항상한다라고 왜곡된 알미라는 무명이 생겼다 하는 게 1차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작용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야, 이 행복한 느낌이 이렇게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상태를 내가 고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 행복한 상태를 내가 딱 붙잡아가지고 나는 이 행복한 상황을 변치 않고 유지해 갈 거예요 라고 이걸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붙잡으려는 나의 내적인 상황이 전개되겠죠. 요것도 뭔가 이름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야. 가래아니에요. 역시 이게요. 예, 우리 박보은님 말씀처럼 이걸 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탐이라는 거는, 자, 무명이라는 것은 유지된다라는 왜곡이죠. 이런 왜곡된 알미인데,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자라고 하는 것을 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유지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이런 왜곡된 알미 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확하겠죠. 무명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요 라고 왜곡해서 아는 거고, 그 위에서 탐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지속되는 거네? 이게 정말 지속되는 거라면 붙잡아야지 라는, 무명이라는 왜곡 위에서 2차적으로 그러므로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느낌을 잘못 아는 거, 요런 2차적인 왜곡된 알미 탐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붙잡는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불교가 그 궁극의 자리에 완전한 행복이 유지되는 이걸 추구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복을 붙잡자라는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무상한 거란 말이야.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중생이라는 상락아의 상이 작용을 해가지고 무상하다고 변치 않는 거라고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왜곡된 거 위에서 붙잡은 거죠. 탐이 문제가 되는 거는 붙잡아서 문제가 아니라 왜곡 위에서 붙잡기 때문에 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탐이라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때 이 탐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탐은 어떤 탐이 있죠? 우리가 보통 탐을 말할 때. 그렇죠. 탐도 역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무엇랑 닮았어요? 욕상하고 색상하고 무색상하고 닮았잖아. 이게 이런 구조를 보여줘요. 상이 병드는데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는 아주 바탕적인 병듦 위에서 2차적으로 이렇게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의 질적 수준은 어떠냐? 정 이래가지고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삶의 질적 차이를 가지는 내적인 경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락아라는 존재의 병든상이 작용해서 무명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정이라고 하는 욕색, 무색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정의 상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잘못 알고는 붙잡는 왜곡된 알미라는 탐을 만들 때 그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동일한 질적 수준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탐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즐거운 느낌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이 즐거운 느낌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괴로운 느낌도 있거든. 그런데 이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때도 삶의 과정은 어때요? 일단은 똑같은 거예요.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상당하라는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 아파. 그런데 이게 괴로운 느낌을 만드는 조건이 해소되면 해소될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요렇게 바르게 보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못 보는 거야. 아이고 아프라 하면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경향이 작용하기를 이 아픈 게 지속되는 건데 상하다라는 상이 작용을 하면 이 아픔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 요렇게 왜곡된 알을 뭐라고 해요? 무명이잖아. 그죠? 무명은 락과 고에 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자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잘못 왜곡됐을 때는 붙잡는다라는 2차적인 왜곡 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는 왜곡 무명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면 김보부님 이거 우리 괴로움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죠? 저항해가지고 괴로움은 밀쳐내야지. 이게 불교가 말하는 고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밀쳐내는 거야. 근데
밀쳐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 괴로운 느낌이 무상한 건데 상하다는 왜곡 때문에 밀쳐내잖아. 이거는 어때요? 존재를 잘못 보고 밀쳐내니까 그게 또다시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무명 위에서 밀쳐낼 거야 라고 하는 2차적인 대응,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2차적인 왜곡, 이게 나쁜 거라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 진에는 욕진, 색진, 무슨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쓰이는 게 뭐냐 하면 저항의 상이라는 게 처음에 상나가의 상이 작용해서 괴로움에 대한 무명을 만들고 거기에 저항의 상이 2차적으로 작용해서 진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만 더 써가지고 한 가지 마무리만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출산된 마음이, 그죠? 출산된 식이 수를 분별하는, 수를 인식하는 가운데 상이 참여해서 무명과 탐과 진을 만들었죠. 그리고 낮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바로 요거, 무명이라는 요거하고 경은 근데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요 상락아라는 요 병든 상을 무명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요거 욕상이라는 요 질적 측면의 병든 상, 요거를 용루라고 불러요. 그리고 색과 무색은 합쳐가지고 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상류거죠. 유루.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병든 상, 즉 존재로 병든 거, 질적인 차별, 이거를 이런 상의 부분을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루, 번뇌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상이 병든 것이 번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번뇌라는 것이 병든 상이다 라고 정의된 상태에서 무명과 번뇌를 합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치다. 이러면 바로 이 인식작용, 이쪽 인식이 두 번 있으니까 이거 1차 인식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있으니까 2차 인식,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자고요. 2차 인식이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요? 탐진 치가 정의가 되죠. 여러분, 탐진치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요 작업의 완성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식작용의 결과는 일단은 알미죠. 알미 생겨나는데 1차 인식에서는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외입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죠. 식은 마음은 마음인데 이 마음, 자기 활동성을 가지고 인식작용을 하는 이 마음이 그게 몸통이 뭐냐라고 하면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거라고. 그죠?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이라고. 그런데요, 이러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수를 분별하는 일을 했죠. 그 가운데 상이 간섭해가지고 탐진 무명이 생긴 거예요. 탐진치가 생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뇌가 작용이니까 병등산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든 거예요. 조건과 결과를 함께 말하면 탐진치가 생긴 거지. 탐진치가 있는 거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든 거예요. 요런 상태에서 무명과 탐진 요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의미가 뭐죠? 이거는 수에 대한 알미죠. 이 수에 대한 왜곡되어진 알미죠. 그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차 인식의 결과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겨났어요. 그 식이 2차 인식을 했더니 무명과 탐진이라는 수의 알미 생겨났어요. 아, 인식을 하면 알미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놓으면 몇 부분이? 그 외입체에 대한 알물식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으면 의식에 대한 의미도 그게 조금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부분 넘어갈게요. 저기 이런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겼고 2차 인식에서 수의 알미 생겼거든. 뭐 탐진 무명이죠. 대표적으로 탐. 인식의 결과는 뭘까? 인식의 결과. 인식은 암 어떤 의미죠? 결과가 나오는 거를 쌓인 암 그죠? 이게 우리 삶의 과정에 인식이 두 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인식의 결과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고 2차 인식의 결과는 수의 알미거든. 근데 삶의 과정에 인식이 있다. 그 인식의 결과는 뭐냐라고 말하면 두 개를 나누지 않은 1차, 2차가 함께 진행된 통합된 결과물이 있겠죠. 통합된 결과물이 그건 인식의 결과니까 변호부님 말씀하신 알미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죠? 외입처의 알미라는 곳에다가 수의 알미 더해진 거. 이 두 가지 알미 더해진 것이 1차, 2차 인식을 포괄한 인식작용의 결과라고. 그게 알미라고요. 요거를 경전은 빨리어에서는 요걸 야나라고 부르죠. 알지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고 있어요. 외입처의 알미야. 그런데 이게 인식작용을 했더니 탐진 무명, 수의 알을 만드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탐이라 하죠. 뭐. 표면에 있는 걸로. 수의 알민 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알미 부피가 커졌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암 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외입처의 알미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면 이게 탐을 만들어가지고 수의 알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커졌다고 하면 커진 그거는 더 이상 마음이 아닐까? 마음 상태는 그대로 마음이겠지 뭐. 이거요. 식이 2차 인식 통해서 몸집을 키운 그래서 인식의 포괄적 결과로 생겨난 알미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식과 같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그죠? 김법부님. 오늘 김법부님한테 여러 번 질문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니야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낮 시간부터 와서 피곤한 시점 예약해서요. 미안해서요. 피곤해 하시니까 요거. 자,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식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몸집이 탐을 만들어서 커졌어. 커져가지고 포괄적인 알미라는 요 몸통을 가지는 마음이 어쨌든 이것도 마음 상태가 지금 전개된 거라고. 요 마음을 뭐라고 부를까? 김법부님. 아는 분 말고. 김법부님 요걸 뭐라 할까요? 네?
이거를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요 제가 말하는 부다고사 스님의 오류 불교를 1600년을 되돌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거든. 이게 심이야.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1차 인식에서. 심은 어디서 생길까? 상과 수에서. 박보부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게 12연기에서 두 번째 행을 말할 때 신행, 구행, 심행을 말하는데 심행은 상과 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거를 부다고사 스님은 어떻게 풀었냐 하면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풀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마음이라는 게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요 심이 생겨나면 이후부터는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1차 인식토에서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났거든. 근데 이 식이라는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그죠? 몸집을 키워가지고 심이 됐어요. 근데 몸집을 키우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죠? 이래 보니까 수를 대상으로 노부부님 요 표현이요. 수를 대상으로 상이 함께 해가지고 무명탕진이지만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왜곡된 암수의 알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부풀린 거야. 그게 알미라고 불리는데 이 알미 그냥 알미 아니라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커진 거야. 그 마음을 심이라고 불러. 이래 하면 이게 어때요? 원래 심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이니까 마음이 커졌어. 마음이 커지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수의 상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어. 이거는 식이라는 마음에서 심이 생겨나는데 형성작용 심이 생겨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상이 수를 인식하는데 참여하는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되었어. 이런 설명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작용이다 라고 12연기는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오늘 참 그 얘기 많이 하죠. 삶의 심오함을 그 끝에 닿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부다고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과정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나. 근데 부다고사 스님은 이러한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하는 형태로의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했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내면에 삶의 문제의 근본자리고 깨달음의 완성의 자리가 불교에서 감춰져 버린 거죠.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미안하고요. 본래 이제 이 다음 과정이 좀 더 가야 행이 설명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가지고 행과 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심, 찢다가 생겨나는 데까지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참 지난주에도 늦었는데 이거 요 부분 우리 법회라면 자꾸 늦어져요. 자, 어서들 들어가셔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워낙에 어려운 주제예요. 다음 시간에도
핵심 진짜. 국가고사 진짜. 네. 완전히 저 내용이 반대가 그런데 정반대지.